나만의 집짓기 노하우 19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임대나 매매 등이 되지 않을 수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노후 건물은 유지 보수에 큰 비용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 후에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장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익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해 현재 시점에서 법규 검토 및 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대략적인 공사 방법 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명확한 비용 계획 등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규모 검토와 배치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당 부지 소유주의 희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주가 소유한 약 42평 대지에 1층은 주차장과 창고, 2, 3층은 원, 투룸 등의 임대세대와 마지막 층은 주인세대로 구성하길 희망합니다. 자, 먼저 계획 전 사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등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검토 결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각 지자체 조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은 200%군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법 법령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지으려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반영되는 주차장법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북 1조 사선 제한을 검토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우선 1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북 1조 사선은 주변 건물의 1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입니다. 대략적인 규정은 대지에서 높이 9m까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북에서 남쪽으로 1.5m를 이격해야 하며 12m, 통상 4층부터는 해당 높이의 2분의 1씩 정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격해야 합니다. 만약에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이격이 시작되는 인접대지 경계선이 도로 반대편이기 때문에 이격되는 면적이 적어 더 큰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위 사례를 건축 계획을 하기 위한 순서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대지 내의 공지 규정을 확인합니다. 해당 부지는 남쪽에 도로와 접한 건축선이 있고 북, 동, 서측에 인접대지에 붙어있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에 맞는 이격거리와 후퇴거리를 적용합니다. 이는 건축법과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북 1조 방향과 도로 제척 면적을 검토합니다. 대지의 북쪽에 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서 건물을 배치합니다. 또한 남쪽의 도로가 4m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선 후퇴가 되어 도로 제척 면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통해 대지 면적은 최초 41평에서 약 39평으로 조정됩니다. 세 번째, 최대 건축 면적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대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을 60%를 적용합니다. 약 39평의 60%는 약 24평이며 따라서 최대 24평까지 건축 면적으로 한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최대 약 79평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연면적과 층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북 1조 사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4층부터 이격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대략적인 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차 면적을 검토해보면 해당 부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다가구 주택 주차장법으로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로 하되 주차 대수가 가구당 한 대에 미달하는 경우 한 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의 계획에 따라 투룸 2가구, 원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으로 가정했을 때 총 4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법정 주차 면적을 확정하지 못하면 원하는 세대 구성을 못하거나 다중주택 등의 건축물 종류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의 건축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결국 주차, 1조 사선 등의 영향에 따라 실제로 건축 가능한 형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이 건축 후에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변 환경, 교통 여건을 반영해 현재 시점에서 법규 검토 및 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대략적인 공사 방법 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명확한 비용 계획 등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등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후퇴, 정북 1조 사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차장법 법령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지으려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반영되는 주차장법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최대한 수익성이 좋은 건물을 지어서 세금과 건물의 유지비도 충당하고 일부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주 성공적인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상당수의 부지들은 건축비는 소규모 PF 대출로 충당하고 준공 이후에 일부 세대의 전세금으로 변제 처리가 가능한 구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